오늘은 지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아세요? 담배를 아주 많이 피는 골초들은 치매 환자가 별로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담배를 많이 피는 골초들은 치매에 가기 전에 이미 다른 병을 많이 얻는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의 생명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지진에 대한 경보 발령을 들으셨고, 또 여러분들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방송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겪었던 포항 지진을 하나의 실예로 해서 분석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포항 지진 5.4가 발생해서 정말 전 국민이 화들짝 놀라버렸습니다. 그 충격이 굉장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더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서울입니다.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서울에는 지금 약 300년 동안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고, 지금 단층들이 자꾸 어긋나가지고 바로 이런 지진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금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진이 6.0 정도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지진 경보를 들으셨는데, 그런 경보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애인도 없고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그 다음에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고 가족들의 생명을 지킬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행동 요령은요, 첫째, 엎드리고 가리고 붙잡는다는 세 가지 기본 행동입니다. 한번 속으로 따라가 해 주십시오. 엎드리고 가리고 붙잡는다. 이 엎드리고 가리고 붙잡는 이런 세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그 지진을 수없이 겪고 있는 나라들이 아이들한테 철저히 가르치고 있는 FM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진이 발생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되셔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 포항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한 학교 학생들이 대피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학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실에 있다가 복도를 타고 전부 다 건물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건물에 붙어있던 빨간 벽돌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참 제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그 사진을 실으면서 이 학생들이 참 잘했다, 이렇게 기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교실에서 계단을 타고 밖으로 쏟아져 나온 그것이 정말 잘한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 학생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한 겁니다. 굉장히 무모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지금 이 학생들은
그 벽돌이 쏟아져 나오는 그 길로 옆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만약에 그 벽돌이 학생들 머리 위로 쏟아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많은 학생들이 다쳤을 거고 두개골 함몰 또는 두개골이 깨진 골절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생명을 잃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지진은 큰 지진이든 작은 지진이든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테이블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면은 기둥 옆에 가서 등을 뒤로 대고 거기에 주저앉고 그리고 머리와 목을 어떤 물건을 가지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그렇게 했나요? 다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지진이 (5.4로) 그쳤다는 것이 정말 천만다행이었다는 것. 만약에 지진이 6.0, 6.5, 7.0 이런 큰 지진이 와서 그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학생들이 밖으로 뛰어나오면서 무너지는 건물 더미 속에 그대로 매몰이 돼버렸을 겁니다. 그럼 그 학생들 어떻게 됐을까요? 말 안 해도 뻔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희생되었을 겁니다. 물론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은 책상 밑이 아닙니다. 넓은 공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터로 가실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공터로 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라고 했다고 해서 또 공터에 있던 분들이 안으로까지 들어올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 공터가 많이 있습니까? 특히 서울은 공터가 없습니다. 설사 공터가 있다고 해도 그 공터까지 갈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지진, 고베 지진이 불과 15초였습니다. 그 15초에 그 고베시가 그렇게 심할 정도로 파괴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지진을 만났을 때 밤에 자다가 그 짧은 시간에 언제 옷을 주워 입고 밖으로 나가실 겁니까? 5층, 10층에서 근무하다가 언제 공터로 찾아 나갈 수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작은 지진? 작은 지진은 테이블 밑에 들어가든 나가든 그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하등 피해가 없어요. 그러나 큰 지진이 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학생들이 경주 지진을 경험하고 나서 지진 대피요령 14페이지 매뉴얼을 만들었답니다. 그 매뉴얼에 지진이 발생하면 그렇게 밖으로 뛰어나오라고 써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런 상황을 갑자기 당하면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구로 몰려가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백 명이 출구로 나가다가 매몰되는 서로 자기들끼리 밟는 이런 사태로다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진이 발생하면 여하튼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그런 지진을 만났을 때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진동이 멈췄을 때 그러고 나서 반드시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큰 지진이 와서 그 본진에서 건물이 깨져 있다가 여진에서 건물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은 아까 우리 또 교수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죠. 근데 저는 이번 그 포항 지진을 보면서 참 이해가 참 힘든 게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서 대피했다는 이런 뉴스가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많은 뉴스를 보는 건 아니지만요.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튜브에 테이블 밑으로 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셔요? 어른들일까요? 아니요. 어린이집 아이들이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니까 아이들이 그 작은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이는 어린이집 다닐 정도 되는 아이인데 집에 어른이 없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해서 집이 흔들리니까 한 3살 정도, 요 정도 되는 자기 동생 손을 잡고 테이블 밑으로, 식탁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참 많이 감탄했습니다. 아이들은 배운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진이 발생하면은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이 생존율이 훨씬 높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대학생들 굉장히 좀 위험한 행동을 했던 겁니다. 다행히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서 좋게 끝나가지고 저도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피소 문제인데, 이제 지진이 오고 여진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벽돌집들이 갈라 터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콘크리트 집 같은 것들은 뭐 5.4 정도면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벽돌로 쌓아 올린 집들은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이에요. 왜냐하면 지진은 옆으로 흔들어대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가 안 들어있으면 그 쌓아오는 벽돌들이 전부 다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무서워서 길거리로 뛰쳐나왔죠. 이 시민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오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시민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죠? 학교 건물 아니면은 우리가 이번 포항 지진에서 많이 봤던 흥해 체육관 안으로 우리 시민들을 데리고 들어갔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체육관에 지진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이 그게 잘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올렸어요. 빨리 시민들을 밖으로 대피시켜라. 그러나 뭐 제 페이스북을 보고 그걸 따를 사람들은 없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학교 건물이 무너졌더라면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체육관 안으로 데리러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체육관 안에 기둥이 있습니까? 그럼 체육관 기능을 못해요. 안에는 넓은 공터입니다. 그럼 분명히 그 상부는 콘크리트나 또는 철골 구조물로 올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민들을 그 안에 전부 다 집합시켜가지고 그 건물이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민들을 모아서 희생시키는 정말 위험한 순간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5.4로 그쳐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정말 천만다행이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 체육관, 그 학교 건물 내진 설계도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물로 대피를 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 때는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여기 한 구를 책임 맡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도 우선 편한 대로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쉬운데 지진을 대피하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건물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넓은 운동장으로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운동장에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 그때가 11월 달이었으니까 추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보온을 할 수 있는 담요라든지 또는 이불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런 거 준비들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그런 체육관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 이후에도 지진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 지진 중에 정말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큰 지진이 왔었다면은 그 시민들 어떻게 됐습니까? 밖에서 있으면서 그 지진을 피하고 있었다면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절대 건물 안으로 데려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된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진은요, 이런 재난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대비, 둘째도 대비, 셋째도 대비입니다. 우리는 이 재난에 대해서 대비밖에 없습니다. 집안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용품들을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끊어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평탄하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 일상생활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먹을 걸 못 먹어요. 물을 못 마셔. 세수도 못 해요. 난방도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비상용품으로 꼭 우리한테 그 상황에 필요한 것 조금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겁니다. 그리고 마실 겁니다.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 못 견뎌요. 하루 굶어 보십시오. 일 못합니다. 물 3일 못 마시면은 우리는 탈수증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꼭 물을 좀 구해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먹을 것들을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비축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응급처치할 수 있는 의료품, 그리고 화재를 끌 수 있는 소화기,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거 돈 많이 들지 않겠느냐고요? 아니요, 돈 많이 안 듭니다. 네.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준비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최악의 순간을 대비하고 어리석은 자는 최악의 순간까지 미룬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준비하지 않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우리 앞에 닥쳐올 그 미래를 대비해서 준비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직원 여러분, 제 말을 명심해 주시고 그런 가정에 꼭 준비를 해주시고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요령들을 확실히 인식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위험의 순간을 꼭 잘 넘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과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